되는 소설들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 중에는 드라마화된 소설도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한번 말씀드리는 편이 나을 것 같은데, 정의연 소설 중에 정의연 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네요. 달콤한 나의 도시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가 드라마화 됐는데요. 사실 이 소설까지 들어가면은 사실 굉장히 칭릿만 되는 그런 소설이죠. 거의 완벽한 칭릿이 되고, 사실 이 사람의 사회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욕망에 대한 어떤 고찰은 많이 퇴색돼 버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칭릿적인 느낌만 남다 보니까, 물론 책이 많이 팔리고 드라마화 되긴 했습니다만, 문학으로서는 사실 예전보다 많이 가치가 떨어진 그런 길을 밟아오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새로운 시대가 와서 정혜원 같은 소설가가 등장했다. 정혜원 같은 소설가가 등장했는데, 당시에 또 한국에 들어온 당시는 아니지요. 조금 이때보다는 90년대 후반이랄까요? 이때 들어온 재밌는 업종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결혼정보회사입니다. 그 전에는 중매라는 게 어떤 뚜쟁이라고 하죠. 보통 뚜쟁이라는 그런 아주머니들이 소위 좋은 대학을 나온 남자들이나 대기업이나 아니면 판검사, 변호사 같은, 의사 같은 사람들의 목록을 갖고 있고, 거기에 맞는 부잣집이고 예쁜 여자들, 딸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게 사실인데요. 이제 그걸 아예 기업화하고, 그리고 굉장히 알고리즘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매칭하는 그런 새로운 회사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결혼 중개업이라는 업체였는데요. 당시에 저는 제가 대학 다닐 당시에 결혼정보회사가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때 가장 컸던 회사 중에 하나인 S사라는 곳에서 인턴 사원으로 일했습니다. 지금도 큰 회사인데 예전만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재미있는 건, 물론 예상했던 부분인데,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할까요? 정확하게 데이터에 의해서 매칭하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오히려 연애 결혼하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소개해준 사람들이 이혼율이 낮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우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낭만적 사랑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사실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거죠. 아까 낭만적 사랑과 사회 소설과도 결을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가 데이터가 맞고 어떤 성향이 맞고 혹은 집안 환경이나 배경이 비슷하고를 개개인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어떤 데이터 알고리즘을 통해서 연결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되게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각나요. 제가 대학생일 때 인턴으로 일하면서 300대 300 미팅이라는 걸 또 주선해 봤고요. 코엑스몰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신촌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전단지를 뿌린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제 친구들을 소개팅이 아니라 미팅이죠. 얘는 다대다 미팅이었으니까 다대다 미팅을 시켜준 다음에 그거를 MBC의 화제 집중 6시라는 프로그램에서 녹화해 가기도 한. 근데 이제 내 친구가 방송에 나오는 걸 굉장히 꺼려해서 결국 제가 주선했던 그 미팅은 편집되긴 했지만, 결국 신세대 마담투 일상 이런 식으로 제목이 돼서, 그래서 제가 또 MBC 방송에 잠깐 얼굴 비쳤던 그런 경험도 납니다. 기억이 납니다. 경험도 있었고 기억이 나네요.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했었는데, 당시에 비디오 테이프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이제 비디오 자체가 없으니까요, 세상에 많이.
저도 사실 당시에 제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결혼 정보업이라는 게 들어왔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발전해 있어요. 발전해 있고, 사실은 지금 제가 올해 2월 정도에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에 회원으로도 등록돼 있는데, 그거는 뭐 제 개인의 필요에 의한 것도 있고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그런 분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가 이제 새로 가입한 곳은 D라는 또 큰 곳인데, 그곳에서 제가 가입하자마자 어떤 자료집을 줬어요. 이건 뭐 가입하기 전부터 뭐 보여줬기도 했던 건데, 뭐 어떤 거냐면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결혼 성공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업체를 이용해서 결혼한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산다, 잘 살았다, 그런 결혼 상황, 어떤 결혼 사례집이고요. 지금 제 밑에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결혼의 조건이란 이런 프롤로그가 있고요. 마치 낭만적 사랑을 옹호하는 듯 하죠. 그러나 사실 안에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낭만적인 에피소드들이 하나하나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굉장히 통계들이, 사랑에 대한 통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통계들 굉장히 제가 재밌게 본 부분, 사실 이야기는 사실 꾸며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 정도로 큰 곳이라면은 당연히 좋은 만남들이 있었겠죠. 그럼 그 이야기들은 뭐 사실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지에 대한 어떤 척도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있네요. 숫자로 보는 연애와 결혼. 그러면은 Q1 미혼 남녀 대다수 86.7%는 소개팅에 있어 만남 상대뿐만 아니라 주선자 역할까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설문조사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주선자를 보고 소개팅 진행을 결정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는 91.3%가 누가 소개를 시켜주냐에 따라서 진행 여부를 결정했다. 이게 바로 사실 그런 결혼정보 업체가 보통은 여자가 남자보다 회원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초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뭐 남자들은 뭐 소개팅을 누가 시켜준다 그러면은 그 소개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친하든 아니든 믿을만한 사람이든 아니든 뭐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면 괜찮을 것 같으면은 그냥 뭐 별 부담 없이 만나는 편인데, 아무래도 여자분들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가는 사람이 소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아예 이런 업체에서 이제 좀 심사를 철저히 하거든요. 철저히 해서 저 같은 경우도 뭐 학력 조회를 일주일이나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입을 해도 일주일 뒤에 활동할 수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좀 검증된 사람, 아니면은 이게 예전에 제가 이제 인턴 사원으로 일할 때도 봤던 건데, VIP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내부에서도. 그 조건이 그때는 집안 재산이 이것저것 다 합해서 10억. 그러니까 지금과는 아마 좀 다를 겁니다. 이게 십몇 년 전 얘기니까요. 그냥 그때 참고로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이상을 나와야 했고, 본인도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를 나와야 했고, 전문직이어야 했고, 그리고 연봉은 보통 커트라인이 1억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또 매칭을 해줘요. 매칭을 해주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그 재산 액수나 이런 것들의 등급이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지금 뭐 일을 해보지는 않았으니까 잘 모르는데요.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커플 매니저의 책상을 보면은 거기에 굉장히 많은 등급표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학교 무슨 과가 어디, 무슨 학교 무슨 과가 어디에서 등급 A, B, C, D 이렇게 나뉘고요. 그리고 재산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직업은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처럼 판사가 1위였고요. 제가 다닐 땐 그랬어요. 1위고, 그 바로 밑이 검사, 변호사, 의사였고, 의사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없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판사 밑이었나봐요. 뭐 그랬던 것 같고, 뭐 그 밑이 또 약사 뭐고, 여자의 경우가 특히 교사의 등급이 높았어요. 여자 교사들의 인기가 많았고, 그 외에는 뭐 일반적인 회사원이라든지 차라리, 그러니까 여자인 경우는 사실 전문직의 인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약사 같은 경우는 조금 자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높았고, 그런데 약사가 아닌 다른 전문직은 남자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이유로 등급 자체가 높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외모 등급표라는 게 있었어요. 외모 등급표가 있어서 화면을 확인해 봤더니, 화면이 아니죠. 그 책상에 있는 종이를 확인해 봤더니 A, B, C, D, E 등급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A 등급은 매우 양호였고요. B 등급은 양호, C는 보통, D는 뭘까요? 굉장히 좀 씁쓸한데 D는 소개곤란입니다. D는 소개곤란이고 E는 더 심합니다. 환불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사람의 외모라는 게 되게 주관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매력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등급을 객관적으로 매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그런 등급표였던 거죠. 이거는 사실 지금은 또 더 심해진 상황이라서 남자든 여자든 되게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서든 조금 더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사실 조금은 보수적인 분위기였거든요. 결혼정보업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이런 모든 것들을 등급화하고 거기에 맞춰서 서로 남녀를 소개시켜주는 그런 업이 시작됐던 게 90년대입니다. 90년대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이 제목을 사랑과 연애란 아이러니라고 말을 드렸는데요.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저 스스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사랑은 과연 기술이나 아니면 이런 등급이나 아니면 이런 기계와 수치화될 수 있는 그런 무언가의 집합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낭만적인 감정이라는 게 남아있고 소중한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아직도 고민 중인데요. 수치화 계량화된 어떤 사랑, 정말 낭만적 사랑의 반대편에서 요즘 또 유행하는 그런 업종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요. 픽업 아티스트라는 업종이 새로 생겼습니다. 픽업 아티스트도 제가 궁금해서 사실 어느 정도 좀 접촉을 하고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잠깐 수업도 들어보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그쪽에서 교재를 준 게 하나 있습니다. 큰 교재인데요. 이 교재는 정말로 단 1%의 낭만도 들어가 있지 않은 굉장히 기술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픽업 아티스트마다 또 계열이 있어요. 계열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서로 이제 자기의 방법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누가 옳은지 뭐 누가 그른지 잘 모르겠고, 또 픽업 아티스트라는 그런 언어 말은 사실 미국에서 먼저 시작돼서 한국에 수입된 건데요. 한국에서 시작된 건 아니에요. 미국의 유명한 픽업 아티스트들이 몇 명 있고,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법론을 닦아서 사람들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다 가르친 사람들의 어떤 책이나 이론이 한국에 수입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영어가 많이 쓰여요. 여러 가지 픽업 아티스트 용어, 뭐 바이브라든지, 관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였지? IOI는 걸그룹이죠. IOD였던 것 같습니다. IOD라든지, 아니면은 가치도 원래 밸류의 어떤 그 번역어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되게 암호 같은 말들을 써요. 픽업 아티스트들은.
그러니까 아마 글들을 혹시 인터넷에서 조금 찾아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픽업 아티스트들이 어떤 단어들을 쓰는지.